아까 앞에서 제가 했던 게 오늘 우리 부동산의 일부 이거부터 있었어요. 이거부터. 그럼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의 일부는 이 건물이나 토지의 특정한 부분을 말해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처권은 그냥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있어. 빌려주는 거라. 분할 안 하고도. 그런데 소유권의 일부나 저당권 이런 것들은요. 부동산 일부에다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건물 일부에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아는데 토지 일부를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 일부에다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자르면 분할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일필지인 상태에서 소유권이 됩니까? 저당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공유자 지분 얼마라고 써진 거 있거든요. 이때 이 지분을 공유지분이라고 그래. 그걸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익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분은 범위가 안 정해지거든. 용익권은 꼭 범위를 정해야 되고 서로 매치가 안 되니까 안 되고 다만 이 지분을 이전한다거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것은 됩니다. 그래서 OX, 이 OX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를 말할 때 OX라고 그런다. 요거. 다음에 봤던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등기들의 개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거 봤거든요. 자, 보존 등기라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사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그러면서 등기 기록이 개설되고 그건 반드시 소유권하고 연결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써져요. 그 다음에 설정 등기를 봤었는데 설정 등기라는 말은 계약으로 권리를 만드는 거예요. 계약으로 권리를 만드는 보통 설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등기하면서 그러니까 설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설정 등기가 되면 권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자, 이 계약이라 설정 계약이라 했으니까 그 계약 당사자를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이렇게. 근데 그때 저당권을 여러분 헷갈려요. 저당권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라고 했을 때 저당권은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가 만들어주는 것이지 은행이 만들어준 거 아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은행이 저당권자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전하고요. 변경해 봤어요. 이전하고 변경. 이전이라는 것은 권리자가 바뀔 때 쓰는 말이에요. 권리자가 바뀔 때. 소유권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전세권자가 있다 그럼 저당권자가 있다. 그럼 저당권이 바뀌면 저당권 이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리자가 바뀔 때 이전 등기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이때 소유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싹 바뀔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이전, 저당권 이전 뭐 이게 다 그 권리 이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변경이라고. 변경은 이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다라고 했을 때 이 권리자 및 기타 상란을 보면은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가 써지는데 전세권자가 써지면 바뀌면은 그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지만 나머지 존속기간이나 범위나 전세금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한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기 이렇게 말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이걸 봤어요.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권이 받을 돈이 있어. 근데 이 채권은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는 채권을 내가 강제로 받으려고 하려고 그런다고. 그럴 때는 부동산 찾아봐가지고 뭐 있나 봤더니 이 건물에다가 내가 가압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서 요건 갖췄다. 그러면 이게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해서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이게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돈 받는 거 외의 채권을 보존한다. 즉 갑과 을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넘겨달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소송하기 전에 갑이 처분하는 걸 막아놓고 해야 되거든. 그럴 때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한다 그러는데 줄여서 가처분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이 재판을 하는 거지. 재판해가지고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등기 촉탁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 가처분 등기의 대표적인 촉탁 등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원의 촉탁 등기라고 표현을 할 때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청구권 보존할 때 하는 조치이다. 이렇게. 다음에 봤던 게 이제 제가 공신력 얘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공신력. 그래서 등기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호가 안 될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선택의 문제였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그 사람이 권리를 잃게 되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보호가 돼요. 만약에 반대로 공신력을 인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부동산을 잃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할 거냐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로 넘어가가지고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의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말할 때 등기 기록이라 했고, 등기부라는 것은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이래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다 등기 기록이라고 바꿔서 말해야 돼. 이렇게. 그렇지만 그냥 크게 지금 공부할 때나 나중에 뭐 구분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법에서는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기,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기 때문에 등기부의 종류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기록은 하나씩 두게 돼 있는데 그것을 표제부 갑굴고 이 한 세트를 하나의 등기 기록 이렇게 말해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예외가 구분 건물이야.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설사 80세대를 할지라도 등기 기록은 한 개란 말이에요. 그때 한 개의 등기 기록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할 때 1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갖고 개수만큼 만든 다음에 싹 다 합쳐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등기 기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파트 등기 기록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일반 등기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못 본다라는 거지. 그럼 이것은 우리가 볼 수는 어떻게 보냐면 떼봤을 때, 우리가 열람했을 때, 발급받았을 때, 이제 그랬을 때는 1동 건물 표제부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전유 부분, 그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갖고 이렇게만 떼줘요. 이렇게만.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봤던 것이 이제 이 구체적으로 표제부에는 뭐가 써지고 갑굴에는 뭐가 써지냐 이걸 봤거든. 구체적으로 표제부에는요 토지의 표시가 써지고 건물의 표시가 써집니다. 합치면 부동산의 표시가 써지지. 그 표제부에서 이제 써지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그 표제부는 표시를 쓰는 부분이라 표시번호라고 그래. 그럼 이제 건물의 표시는 건물 등기부는 건물의 표시를 쓰니까 건물의 표시가 뭐냐?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말하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다음에 갑구에는 이 갑구에가 등기되는 권리가 8개인데 그중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나 그 소유권이 경매 들어갈 때 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이런 것들은 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니까 갑구에 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구에 나오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소유권 외의 권리라는 게 7개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이게 7개. 이게 이제 7개에 써지는 거예요. 7개가 을구에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을구에는 들어간다. 그래서 을구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표제부 갑굴기에 뭘 써진가?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이거 와가지고 구분 건물 되려면 객관 조건 필요하고 주관 조건 필요하는데 객관 조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꼭 구분 건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나눠지는데 공용 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복도나 계단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정한 겁니다. 약속으로 정한 거야.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이것은 따로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그래서 등기를 전유 부분에 하면 효력이 공용 부분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일괄해서 이것이 하나로 처분되는 것이지 따로 분리해서 처분은 안 된다. 2교시 끝났어요. 이제 한 교시밖에 안 남았어. 듣고 있죠? 이쁘나 안 아프니까 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리나 걱정하세요. 제가 이제 대지권 설명을 했어. 대지권 설명 들어갔는데 건물하고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저렇게 토지 등기부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과 건물을 전혀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각 등기를 해줘야 이게 효력이 각각 미치게 돼 있어. 근데 이 원칙을 구분 건물에도 그대로 만약에 적용을 해버리면 이때
이 건물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가 굴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 토지 등기 기록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등기를 관리를 못 하는 거야. 여기 다 써버리면. 그래서 등기를 건물에만 하고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도록 할 필요성이 생겨서 그래서 나오게 된 권리가 대지권이다. 이런 말했지.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왜 나오게 됐냐? 그 필요성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지권이 만들어질 때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유 부분이고 전유 부분을 이게 소유하려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대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이건 건물에 관한 내용이고 땅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묶어놓은 거라고요. 이게 대지권이다. 그러면 이때 대지권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지만 이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토지 임대부, 뭐 분양주택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건물하고 땅을 묶어놨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묶어서 하나의 분처럼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했다고. 그럼 이렇게 이제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졌으면 이걸 등기부에다가 공시를 해야지. 공시를 할 때 대지권 3종 세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등 건물 표제부에다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걸 이제 대목토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파트가 올라간 땅. 그것을 우리 법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의 표시를 써준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분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가 대지권의 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을 써줘.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이거 썼지만 만약에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했다 그러면 여기에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써질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땅에 대해서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걸 대지권 비율 그래가지고 지분이 써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 대목토 이걸 대표라고 하는 게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있잖아. 그 토지도 등기 기록이 있거든. 그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면 갑구에다가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이면 을구에다가 그래서 이게 소유권 대지권이다 지상권 대지권이다 써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말하는 거죠. 대뜻. 그래서 대목토, 대표, 대뜻 이렇게 3종 세트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대목토 대표는 신청하지만 대뜻은 직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됐어? 그럼 어떤 효력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등기를 건물에만 해놔도 그 효력이 대지권까지 미칩니다. 그 건물에다 등기했을 때 효력이 대지권까지 미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그 땅에 갖고 있던 지분이 있었잖아요. 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써진 지분. 그 지분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랑 진도 다 마쳤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근데 많이 배웠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하지는 않네. 어? 눈을 반쯤 감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야 잘 들려요. 반쯤 감고 있어야? 그럴 수도 있고. 사람 다양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3장 들어가도록 합시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